하나, 둘, 셋. 자,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요일 날은 특강 들으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자, 이번 주 한 주 더 고생하고요. 자, 오늘 중간반 있으니까 좀 부지런히 진도 나가겠습니다. 우리 요약지 121페이지. 자, 오늘 정비법사 끝내고 그리고 건축법 쭉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121페이지 조합부터 쭉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자, 요거까지 우리가 봤죠. 정비사업학에서 기본계획, 정비계획, 그리고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해놓고 이제 사업을 하게 돼요. 자, 우리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크게 이렇게 이제 3명 있죠. 그럼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이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무조건 공공이 합니다. 자수환관. 그중에서 주된 방법은 이제 수용이 되고요.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 하려면 이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을 설립해야죠. 그래서 조합이 관리 처분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토지 등 소유자 조합 안 만들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재개발. 이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일 때는 그냥 토지 등 소유자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시행자 이렇게 3명인데 원칙적인 시행자는 이제 조합이 돼요. 그래서 조합이 관리 처분 방식으로 시행하는 절차, 그게 이제 일반 절차가 되고요. 그럼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 후에 추진위원회, 자, 요거부터 구성합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적어도 5명 이상,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에 동의받고요. 시장운수 등의 승인 받아갖고 이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하죠. 그럼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싹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 설립하려면 시장운수 등에게 조합 설립 인가, 그래서 정비법에 맞게 설립하는지 설립 인가부터 하고요. 시장운수 등이 설립 인가 내줬다. 그럼 30일 내에 이제 대표자는 조합 설립 등기 다 의무적으로 해주게 되죠. 등기하면은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역시 인가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고 등기까지 해줘야 다 성립하니까 정비사업 조합도 이름만 조합이지 법적 성격은 법인이 되죠. 조합원과는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돼서 조합의 이름으로 사업하는 법인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사단법인이라고 하죠. 사단법인. 그래서 인가받고 30일 내 등기하면 성립하는 법인이다. 자, 요거는 도시개발조합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비사업조합은 추진위원회, 요게 하나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저번 주에 추진위원회까지 우리가 봤죠.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122페이지. 조합 설립 의무, 자, 그거부터 봅니다. 맨 위에 보시면은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 거기에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이 토지 등 소유자 정비사업 시행하려면 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설립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하는 게 원칙. 끊고요. 근데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또는 재개발 사업할 때는 그러지 않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 설립 의무가 없죠. 그래서 이 조합 설립 의무의 예외는 재개발. 그 재개발도 20명 이상이면 조합 설립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재건축은 무조건 조합 설립해야죠. 그럼 밑으로 갑니다. 조합 설립 인가. 자, 거기다 불평. 그럼 조합은 우리 시험에 한 문제도 아니고 거의 9문제씩. 재정령 같은 경우에는 3문제 출제가 있죠. 정비법 6개 중에서 거의 반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물어보는 파트가 이 설립 인가 파트. 자, 이 파트는 그냥 매년 시험에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또 그럼 1번에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이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각각 받아갖고 끝에 그 시장운수 등의 인가, 있죠? 시장운수 등에게 인가받습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의 인가는 일단 누구한테 와서 받는 거냐? 시장운수 등. 우리 정비법에서는 인가는 다 시장운수 등에게 받고요. 자, 그런데 설립인가 신청하기 전에 동의부터 받아라. 이게 그냥 맨날 나오는 거죠. 그럼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 요건. 자, 지금 우리가 본 거 재개발. 재개발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각각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숫자만 월동하면 쳐보시면 4분의 3, 2분의 1. 그래서 4, 3, 2, 1. 간단하겠다. 외우면 되죠. 4, 3, 2, 1.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재건축. 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주택단지의 공동주택 각동 동그라미 각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그리고 주택단지 전체 동그라미 구분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토지의 소유자 동의받아갖고 역시 시장원수 등에게 인가받습니다. 그럼 재건축인데요. 이 재건축은 다시 주택단지 안하고 바깥하고 또 나눠지죠. 그럼 주택단지 안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하려고 그래요. 그럼 주택단지라면은 동별로 구분 소유자 과반수. 자, 요게 전제 조건. 동별 과반수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받습니다. 저희 동별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면서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받아라. 자, 그런데 주택단지는 또 길어가지고 잘 안 물어봐요. 그 밑에 거 주택단지가 아닌 적. 자, 요게 제일 물어보죠. 주택단지가 아닌 적일 때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주택단지가 아닌 적일 때는 역시 숫자만 동그라미 치면 4분의 3, 3분의 2. 그래서 4, 3, 3, 2. 그래서 작년에 요거 그냥 하면 되죠. 재개발. 주택단지 밖의 재건축. 재개발은 4, 3, 2, 1. 주택단지 밖의 재건축은 4, 3, 3, 2. 그래서 간단하게 숫자 딱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합니다. 변경 인가.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죠. 의결하고 시장원수 등의 인가 또한 인가받아야 된다. 딱 끊고요. 그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똑같이 인가받아야 돼요. 그런데 정비사업조합은 변경 인가가 쉽지가 않죠.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돼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리고 시장원수 등의 인가 다 받아갖고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근데 딱 끊고 다만 다음에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는 총회 의결 없이 시장원수 등에게 신고 또한 신고만 하고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경미한 변경은 의결도 필요 없고 그냥 신고만 해줘라. 그래서 박스 1번. 그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거다. 그렇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의 변경. 그럼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바뀌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사무실 이사 갔다. 얘기죠. 그리고 또 2번. 토지나 건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됐을 때 그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법 있죠. 요새 또 잘 물어보죠. 그러면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지 얼마든지 교체할 수가 있고요. 이 조합원의 교체가 됐거나 신규 가입됐다. 또 바뀐 조합원 이름 고쳐 써놓는 거. 이런 경미한 변경은 신고만 해주면 되고요. 자, 이번에 정비법에서 오게 싹 바뀌었죠. 그 수정표. 저번 주 나왔던 수정표. 수정표 1페이지에 그 밑에 세 번째 칸에 122페이지였고, 저는 경미한 변경은 신고만 해주면 되고요. 신고했을 때는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시장 군수 등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동그라미 20일 내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경미한 변경 신고했을 때는 다 시장 군수 등이 20일 내 신고 수리했는지 안 했는지 신고 수리 여부를 의무적으로 통지합니다. 자, 이거는 좀 이따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 처분 계획인가 다 똑같이 경미한 변경 신고했을 때는 20일 내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4번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방법. 그러면 동의받아라 그랬는데 이 동의받는 기준이죠. 자, 옆에 있지. 맨 위에 보시면 박스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일 때, 그런데 재건축도 다 똑같아요. 요거만 조금 다르게 쓰고요. 또 하나 1번에 한 필지의 토지나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 1인 동그라미 1인만 토지 등 소유자로 선정. 또 2번에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더라. 그럼 역시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대표 1명입니다. 1명 동그라미. 또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나 다수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더라. 혼자서 여러 토지 여러 건물 소유하고 있대요. 이때도 관계없이 1명 동그라미 1명으로 산정. 또 4번에 2개 이상의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똑같아. 공유자가 똑같을 때도 대표 1명 동그라미 1명만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 그러면 동그라미 1, 2, 3, 4 4개 다 결론은 1명 나와라. 그죠? 공유하고 있든 지상권이 설정돼 있든 여러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든 공유자가 똑같은 대표 1명으로 산정해서 동의받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본다. 그럼 동의한 사람부터 토지나 건물 샀어요. 다시 동의받을 필요 없이 동의도 승계가 된다. 그렇죠? 동의한 걸로 의제가 됩니다. 다만
바로 5번에 동해 철회. 그러니까 동해 철회 또는 반대 의사 표시는 해당 동해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그렇죠? 인허가 신청 전까지 할 수가 있다. 이 모든 공법상의 대원칙이죠. 인가받거나 허가받기 위해서 동의해 준 것은 언제까지? 신청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신청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철회할 수가 있고요. 밑으로 갑니다. 조합의 법인격. 그러니까 조합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정확하게 하면 공법상의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밑에 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30일 또는 30일 내 등기하는 때 성립한다. 등기하면 성립하는 법인이고요. 그래서 조합에 관해서는 끝에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을 해요. 얘도 민법의 조합규정 준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조합규정이 아니고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넘어갑니다. 조합원. 그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근데 가로에 보면 재건축 사업일 때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 거다 필표. 재건축은 동의한 사람만 해당로 하되 딱 끊고요. 다음에도 할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 또는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본다. 그래서 박스 먼저 보면 이번에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을 때는 항상 대표 하나. 또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 한 세대에 속할 때 한 세대에 그 누가 있어요? 부부. 남편과 아내. 그럼 정비구역에 남편이 주택 하나, 아내가 주택 하나, 각각 조합원 아니고 한 세대면은 대표 한 명만 조합원이 되죠. 그래서 공유하고 있든지 한 세대에 속하고 있든지 다 대표 한 명만 조합원으로 선정하고요. 그럼 다시 이루어져갖고 이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인데 첫 번째 논점, 이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것은 재건축. 그래서 우리 공법 통틀어 갖고 유일한 거죠. 동의한 사람만 조합이 되는 것은 재건축이 되고요. 그럼 재개발 사업은 동의했든 반대했든 다 조합원이 됩니다. 그러면 재개발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누구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다 조합원, 동의도 불문. 근데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누구요?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그 요금에서 봤던 거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 되죠. 그다음 밑으로 합니다. 하루 2번 조합원지 양도 원칙.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되면 그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맞죠? 그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이 말은 조합원지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재개발 주택을 사면 재개발 조합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조합원지는 양도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양도 제한하는 게 딱 하나가 있죠. 특례. 주택법의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할 때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그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물이나 토지를 양수. 자, 여기서 양수도 매매, 증여, 권리 변동 가져오는 일체행위, 사고파는 일체행위인데 두 개만 빼줘요. 상속과 이혼은 제외. 상속받고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요거는 빼주고요.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딱 끊습니다. 그러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재건축 아파트를 사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 말은 조합원지 양도가 안 된다. 그래서 이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조합원지 양도를 제한해요. 근데 양도 제한하는 시기가 달라요. 재건축일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일 때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는 조합원지 양도가 제한됩니다. 근데 다시 딱 끊고 다만 그 양도인이 다음에 해당할 때 그 양도인으로부터 토지나 건물 양수자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지 않다는 조합원이 된다. 그래서 다시 또 조합원지 양도할 수 있는 예외가 돼요. 박스 1번 세대원의 근무, 생업사의 사정 등등으로 세대원 모두 또는 모두 다른 특광시군으로 이전할 때, 또 이번에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할 때, 또 3번도 세대원 모두 동그라미 해외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할 때, 그 1번, 2번, 3번 묶어갖고 키워드는 모두,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거예요. 아빠 혼자 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럼 세대원 전원 이전한다. 이건 우리 주택법의 전매제한의 예외,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택법과 똑같은 거니까 우리 정비법에서는 특징이 이거 4번이죠. 자, 1세대 1주택자, 이 전제 조건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의 소유를 10년 또는 10년 이상, 거주를 5년 또는 5년 이상 했다. 그러면 그거는 투기과열지구라도 조합원지 양도를 허용합니다. 그게 정비법에서는 특이한 거죠. 그러면
그래서 조합원지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 게 원칙이요. 조합원지는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는데 어디서만 못하게요? 투기과일지구. 투기과일지구에서만 조합원지 양도를 제한. 근데 다시 투기과일지구를 해도 세대원이 모두 이전하거나 또는 1세대 1주택자인데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일 때 이때는 조합원지 양도를 허용을 하죠. 그래서 원칙의 예외, 다시 예외니까 그래서 정비법이 복잡하죠.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정관. 이 정관은 조합의 자치규범을 정관이다라고 하고요. 조합의 정비사업 어떻게 할지 스스로 다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정관의 내용, 그거 28, 30, 근래 두 번이나 그냥 단독 기출. 그래서 1번에 조합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이런 게 기본이고요. 그 2번, 정비구역의 위치하고 면적, 그게 30회 때 정답. 그럼 정비구역의 위치하고 면적, 이게 한마디로 정비사업을 어디서 하는지. 또 3번에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조합원 누가 되는지 옆으로 합니다. 조합 임원의 수도 나오고요. 뭐 대의원의 수도 나오고 그 사업비도 있고 그래서 10번까지 있는 게 아니죠. 끝에 이하 18번까지 측량. 그래서 18번까지 있는데 그거 뭐 어떻게 다 외울 거예요. 그래서 조합의 정비사업 어떻게 할지 다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의 딱 내용인데 조합이 스스로 정관 정하기가 어려우니까 박스 밑에 시도지사가 표준정관을 작성해서 보급해 줄 수가 있죠. 그럼 시도지사 표준정관 딱 만들어주면 그거 베껴갖고 조합의 정관 만들어라. 자, 이게 작년까지는 표준정관을 국토부 장관이 작성한다 그랬는데 시도지사로 또 바뀌었죠. 그럼 밑으로 갑니다. 정관 변경. 그럼 정관 변경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정관 변경은 조합의 헌법 같은 거를 바꾸는 거니까 이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 또는 총회 개최. 그럼 첫 번째 논점. 그러니까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가 못해요. 반드시 총회에서 합니다.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은 원칙은 과반수 또는 과반수의 찬성, 시장원수 등의 인가 또는 인가받아야 된다. 딱 끊습니다. 그래서 정관 변경 원칙은 총회에서 과반수가 찬성, 인가 다 받아갖고 변경하는데 자, 그런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 몇 점? 1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그래서 정관 변경하는데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 박스에 딱 몇 개 있어요. 5개. 그러니까 그냥 시험에 잘 물어보죠. 25, 26, 29, 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변경할 수 있는 사항. 1번에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점이죠. 조합원에 관한 거죠. 조합원에 관한 정관 변경은 과반수 찬성이 아니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 가중돼요. 또 2번에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면적,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면적. 정비구역을 바꾼다는 것은 정비사업 할 곳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들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 나와야 돼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뭐 비용 부담, 사업비 뭐 쭉 나오는데 뭐 다 못 외우니까 그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1번하고 2번 두 개라고 그랬죠. 1번. 그래서 1번, 2번 두 개라도 확실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밑에 그 밑에 보면 변경 신고. 그 1번에 불과하고 경미한 변경은 그냥 신고만 해주면 돼요. 그 신고를 받은 시장원수 등은 며칠 내 신고 수리 여부 통지해줘라. 20일. 그것도 다 똑같아. 20일 내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 주도록 하고요. 그럼 밑으로 갑니다. 조합의 2번. 거기서부터는 이제 조합에 두는 기관이라고 그래요. 조합의 기관. 그럼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집행기관으로서 2번을 반드시 두는 거예요. 필수적 집행기관. 그 조합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둘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둔다. 공주요. 자, 이때 조합장 또는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 인가받을 때까지 미쳐. 그 정비구역에서 계속 거주를 해야 된다. 이 조합장은 거주 요건이 아주 셉니다. 선임된 날부터 뭐 받을 때까지 관리처분 인가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를 해줘야 된다. 그 거주 요건이 세고요.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이 되려면 그 요건 갖춰야 돼요. 그 박스 1번.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끝에 거주기간 1년 또는 1년 이상 또는 2번에 건물이나 토지를 5년 동안 5년 이상 소유. 그래서 둘 중에서 그 AND가 아니고 또는요. 둘 중에서 한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적어도 정비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든지 5년 이상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에서 임원이 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당연퇴임입니다. 당연퇴임. 그래서 임원은 이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고요. 특히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 인가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를 해줘야 된다. 거주 요건이 강화되죠. 그럼 밑에 이번에 임기는 3년 동안 3년 이하에서 정관으로 정하는데 연임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연임할 수 있다. 횟수 제한도 없으니까 평생 해먹을 수도 있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이번에 수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또는 3명 이상 감사까지는 됐고 그럼 이사의 수까지 우리 알아야 되냐? 알아야죠. 그래서 2번이나 기준. 이사는 적어도 3명 이상으로 합니다. 멘트 갑니다. 이번에 직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 사무총괄 총회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 이 조합의 대표자인데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될 때는 대의원이 된다. 그래서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돼서 대의원이 되고요. 3번에 조합장이나 이사의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은 감사 또는 감사가 대표합니다. 이거를 자기 대리 금지. 그래서 조합장, 이사가 조합하고 계약 소송할 때는 감사가 대표하고요. 4번에 2번은 좀 옆으로 와서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겸직 금지. 그럼 2번의 직무, 동그라미 1, 2, 3, 4. 이거는 우리 도시개발조합하고 같습니다. 개발조합이나 정비조합이나 똑같은 거 쓰는 거고요. 그럼 들어가셔서 2번의 결격. 그 다음에 다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 이것도 요새 잘 적는 채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틀립니다. 조합 임원이 될 수가 없고요. 1번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의견인, 미PP. 또 2번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파산자. 또 3번,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금고형,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 또는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 두부 딱 깨물어 먹으면 2년간 결격. 또 4번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또한 다 결격. 그래서 1, 2, 3, 4. 그 4개는 도시개발조합할 때 딱 똑같이 받죠. 그래서 모든 결격입니다. 또 우리 공법의 모든 결격세. 근데 얘는 5번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법에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10년 또는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게 작년까지 5년이었다가 대폭 강화해갖고 10년. 그래서 10년간은 결격입니다. 그럼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2번. 2번이 다음에 해당할 때는 당연 퇴임한다. 딱 끊고요. 당연 퇴임하는데 다만 퇴임된 임원이 퇴임하기 전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효력을 잃지 않는다. 밑줄. 이것도 아주 맨날 나오는 질문이죠. 유효입니다. 이유는 임원이 퇴임됐다고 다 무효시켜버리면 상대방 신뢰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 신뢰 보호를 위해서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럼 박스에 보면 1번. 2번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됐거나 2번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결격에 해당하게 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당연 퇴임. 다만 퇴임하기 전행위는 그대로 유효입니다. 자, 이게 도시개발조합하고 차이점이죠. 도시개발조합은 2번이 결격에 해당이 되면 다음날 자격상실. 정비사업조합은 당연 퇴임. 그 다음 또 하나 3번의 해임. 자, 2번은 조합은 10분의 1 이상의 요구 거듭이죠. 10분의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은 과반수가 출석한 과반수의 동의로 해임할 수 있다. 거의 총회에서 의결할 때 일반 의결 정족수죠. 과반수가 출석한 과반수의 찬성. 그거 일반적인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조합원 10분의 이상의 요구. 그게 논점이죠. 그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총회 소집 요구하려면 얼마의 동의요? 5분의 1 이상의 요구인데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때는 5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 10분의 이상 요구해서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수가 출석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총회. 총회는 필수적 의결기관,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 이 조합의 중요한 것은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이 의사결정, 그 의결한 것을 임원이 이제 집행을 해나가게 되죠. 조합에는 총회를 둘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반드시 둡니다. 필수. 옆으로 합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총회 소집.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 소집할 수도 있고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인데 가로에 밑에 줄에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끝에 해임.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게 한 총회는 10분의 1 이상. 있죠? 10분의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까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되고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그럼 총회 소집, 조합장이 직권 소집할 수도 있고요. 원칙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조합장이 소집하는데 임원에 관한 사항은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조합장이 소집합니다. 또 하나 3번 총회 소집하려면 적어도 7일 또는 7일 전까지 목적, 일시, 장소 이런 것들 의무적으로 조합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위에 그 10분의 1 할 때 10,
7을 할 때 7. 그게 30회 그냥 기출이죠. 17. 그대로 그냥 가로 비워갖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총회 소집 통지 7일 전까지 총회 할 때 치읓, 7일 할 때 치읓. 그래서 치읓 또 맞춰주면 되죠. 그리고 앞에서도 치읓 맞춰준 게 타인 토제 출입 통지. 출입할 때도 7일 전까지. 그래서 치읓 맞춰주면 되죠. 들어갑니다. 총회에서 의결. 총회에서 의결할 때는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 조합원 할 때 조자 또 오네. 과반수 할 때 과자 또 오네. 과반수가 출석. 그리고 출석한 조합원 할 때 출자 또 오네. 과반수, 과자 또 오네. 찬성으로 한다. 그래서 이걸 일반적인 의결 방법이라고 그래요. 일반 의결 종족수. 조과 출과.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 출석한 과반수가 찬성. 그런데 또 하나는 2번.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요. 여기서는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가 아니고 전체 과반수입니다. 전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 종족수가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박스 1번. 사업시행계획서 있죠. 또 2번에 관리처분계획 있죠. 그래서 얘들은 좀 이따 볼 절차에서 나오는 계획들이죠.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 두 개는 총회에서 전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3번에 출석. 이 총회에서 의결하려면 적어도 조합원 100분의 10, 10% 또는 1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 딱 끊습니다. 그럼 총회 출석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어요. 직접 출석, 서면 출석, 대리 출석 여러 가지 있는데 적어도 총회에서 의결하려면 1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줘야 되죠. 근데 다만 다음의 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20, 20% 또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출석 요건이 또 세집니다. 그래서 박스 1번 그 창립총회는 최초로는 총회, 그 창립총회. 그리고 2번에 사업시행계획서 밑줄, 옆에 관리처분계획 밑줄. 사업비까지는 됐고, 그리고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 두 개는 총회에서 의결하려면 적어도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줘야 되고요.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가 아니고 전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 요건이 가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회에서 의결하는데 그 밑에 대의원에 조합원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총회에서 일일이 의결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총회 대신 의결하기 위한 기관, 대의기관으로서 대의원회를 또 도해줘. 조합원 수가 100명 또는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둬야 된다. 필수입니다. 정비사업조합은 임원, 총회, 대의원회 다 필수입니다. 둘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필수. 100명 이상이면 반드시 둬라. 이게 개발조합하고 차이점. 도시개발조합은 50명 이상일 때 둘 수가 있다. 임의적인데 정비사업조합은 100명 이상일 때 반드시 둡니다. 그럼 이번에 대의원은 조합원 10분의 이상으로 구성한다. 딱 끊고요. 적어도 조합원 10% 이상 대표를 뽑아갖고 구성하는데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어가요. 그럼 대표가 또 너무 많아지니까 맥시멈 조합원 10분의 1의 범위 밑줄. 그게 맥시멈 최대한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대의원은 100명을 넘을 수 없다. 틀려요. 100명 이상이 될 수 있죠. 10분의 1. 그럼 조합원이 1500명이면 대의원은 150명까지 또 10분의 1까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3번에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 그럼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이니까 정확하게 이사하고 감사.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하고 감사 집행기관, 대의원 의결기관 겸직해버리면 지맘대로 의결해서 지맘대로 집행. 조합원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겸직 금지고요. 자, 그런데 조합장은 대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러면 틀려. 조합장은 제외. 조합장은 대의원이 되죠. 넘어갑니다.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 이외에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그리고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 대행, 총회 대신 의결하는데요. 다음 사항 이외 그랬으니까 박스에 있는 거는 대의원회가 못해요. 반드시 총회가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총회에서 할 사항. 그래서 박스에가 1번부터 6번, 그 6개 있는 거 아니죠? 그거 풀어갖고 쓰면 13개 나옵니다. 13개. 그래서 그거 모아갖고 떠나갖고 6개밖에 안 보이는데요. 자, 이게 또 잘 물어보죠. 그러면 저번 주에 도시개발조합에서는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없는 게 딱 5개. 정계, 환임합. 정계, 환임합. 이렇게 뭐라고 그랬죠? 점검 변경. 그리고 이번의 선임.
합병과외산 요 3개. 이거는 모든 조합이 공통이라고 그랬죠. 개발조합이든 정비조합이든 주택조합이든 정관 변경은 조합의 헌법을 바꾸는 거니까 반드시 총회에서. 그 다음 임원의 선임과 해임, 합병과외산 이런 것들도 반드시 총회에서. 그래서 정비조합도 똑같죠. 1번 정관 변경 밑줄. 또 2번 임원의 선임과 해임 밑줄. 그 다음 5번에 조합의 합병과외산 밑줄. 그 3개는 공통입니다. 반드시 총회에서 합니다. 대의원회가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개발조합에서는 개발계획과 환지계획인데 얘는 이제 정비사업조합이니까 계획의 이름만 바꾸면 되죠.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그게 3번 사업시행계획 써 밑줄. 그 밑에 관리처분계획 밑줄. 계획의 이름만 살짝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 3개는 공통. 정관, 임원, 합병과외산.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최소 5개는 정리해줘.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주민대표회의. 자, 여기가 여태까지 한 번 안 물어보다가 작년에 또 역사적으로 또 한 문제 나왔죠. 그럼 주민대표회의는 추진위원회하고 거의 유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민대표회의랑 추진위원회랑 거의 비슷하다. 그럼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을 설립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조합이 아니고 공공이 재개발 재건축할 수가 있죠. 공공이 할 때는 주민대표회의라는 것을 또 대신 구성을 해줘야 돼요. 또 하나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운소 등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 한마디로 공공의 사업 시행을 원할 때 이때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주민대표회의도 의무적으로 구성. 그럼 또 하나 2번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 25명 이하 밑줄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고요. 또 하나 3번 주민대표회의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또는 동의받아갖고 구성하고 바로 밑에 시장원수 등의 승인 또는 승인받아갖고 구성합니다. 그러면 저희 추진위원회도 몇 명 이상 5인 과반수의 동의 승인받아갖고 구성 주민대표회의도 5인 과반수 승인 언제 구성이 돼요? 정비구역 지정 후 주민대표회의나 추진위원회 똑같은데 얘는 하나만 더 추가되어 있는 거죠. 5명 이상 25명 이하 그게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25명이야. 그래서 그게 차이점이고요. 그럼 뭐 하려고 구성하는 거냐? 또 하나 4번. 주민대표회의나 세입자는 시행자가 시행규정. 이 공공이 사업할 때는 시행규정이라고 그랬죠. 규정을 정할 때 의견 제시할 수 있다. 의견 제시하는 창구가 되는 거예요. 그 의견을 제시하는데 막 때로 몰려갖고 또 떠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상한선이 있는 거죠. 몇 명 이하냐? 25명 이하다. 그게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경우 시행자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노력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의견 제시하기 위해서 그 작년 정답에 의견 제시할 수 없다. 그럼 뭐 하려고 구성을 해요. 그래서 주민대표회는 공공이 사업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창구가 되기 위해서 구성하고요. 추진위원회도 똑같아요. 정비구역 지정 후에 5인 과반수 승인. 다면 얘는 5인 이상 몇 명이야? 25명 이하. 그게 하나만 더 추가된 거죠. 자, 그래서 주민대표회의까지 조합 이제 싹 우리가 봤고요. 그럼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조합도 설립이 됐어요. 그럼 조합이 시행자가 돼서 이제 정비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합니다. 자, 순서대로 이제 정비구역 지정, 그리고 시행자로서 조합을 설립. 그럼 조합이 시행자가 돼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하죠. 일단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자, 의미는 공사 계획입니다. 공사 계획부터 작성하고 인가받고요. 자, 그럼 공사 계획 인가 나면은 공사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먼저 분양 신청. 분양 신청부터 받아갖고 분양 신청한 대로 관리 처분 계획, 의미는 분양 계획. 분양 계획도 작성하고 인가.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 계획부터 작성하고 인가하고요. 자, 인가하면은 이제 기존의 건물 철거해서 공사합니다. 공사. 그래서 정비사업 재개발 무슨 공사 하겠어요? 기존 건물 싹 철거해버리고 기반시설부터 설치하고 아파트도 짓고 공사 한 3년, 4년 공사해서 다 끝났다. 그럼 저 사업 시행 계획대로 공사했는지 검사, 준공, 인가받고요. 시장원수 등이 제대로 공사 끝났다. 공사하려고 고시. 그럼 이제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새로 지어진 주택이나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야해 줍니다. 분야해 주는 것을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이거를 분양 처분한다. 우리 분양 처분.
몇 월 며칠자로 분양 처분합니다. 고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비사업은 다 끝나게 되고요. 이 분양 처분의 효과도 고시 다음날 확정적인 효과가 발생. 그래서 조합원은 이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다음날 취득하게 되죠. 그럼 시행자는 부수적으로 분양 등기 다 의무적으로 해주고 돈 주고 받을 게 있으면 청산함으로써 사업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이제 사업 시행 단계인데 우리 정비사업도 다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은 취지가 선계획, 후개발, 계획적 개발이죠. 그래서 계획부터 먼저 작성해갖고 인가받는 거예요.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 계획부터 작성하고 행정처한테 인가 사인 받고 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은 대로 공사가 다 끝나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은 대로 분양. 또 공사 계획, 분양 계획, 공사 분양. 자, 요게 핵심 절차가 되고요. 특히 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은 대로 주택 등을 건설해갖고 공급. 이게 무슨 방식? 관리 처분 방식. 이 관리 처분 방식이고요. 이 관리 처분 방식이니까 당연히 관리 처분 계획. 얘가 제일 중요한 계획이 되죠. 자, 몇 페이지로 합니다. 129페이지. 사업 시행 계획. 저거부터 하나씩 보죠. 사업 시행 계획은 공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정비 계획에 따라서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해라.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서의 내용. 공사하는 거니까 그 2방 정비 기반시설 등의 설치 점 있죠. 기반시설부터 설치를 해줘야죠. 그 다음 쭉 내려서 9방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 계획 점 있죠. 건물도 줘야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하고 건물도 짓고 이게 공사 계획인데 그런데 특히 재개발, 재건축, 주택을 철거해서 공사하니까 공사하는 기간 동안 주택 소유자들 살 수 있는 대책, 그거를 이주 대책. 그래서 위로 와서 3번 끝에 주민 이주 대책, 4번 세입자의 이주 대책, 이런 거 다 포함해갖고 시행자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또 6번 보면은 그 임대주택의 건설 계획, 임대주택도 건설하면은 임대주택 건설 계획도 포함하는데 재건축은 제외. 그 재건축 또는 재건축은 제외다. 이게 작년 정답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공익사업 아니니까 임대주택 건설 안 해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포함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재건축은 임대주택 자체를 건설 안 하니까 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포함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7번에 소용주택 이렇게 써있는데 그 소용 지워버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렇게 바꾸세요. 소용주택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건설 계획. 그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의 건설 계획. 그거는 또 가로에 뭐는 또 빠지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제외다. 하여튼 꼭 가로까지 꼭 뒤져갖고 다 물어보죠. 그 다음에 쭉 내려보세요. 11번.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인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철거해서 공사하면은 시끄러우니까 여기 건물에 들이라면 뚫어도 그냥 시끄러워 죽겠는데 그래서 애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상. 그래서 밑에 보면 조그만 글씨. 시장원수 등은 사업시행계획 인가하는데 정비구역에서 200m 또는 200m 이내에 교육시설, 그 교육시설 다른 말로 학교가 있으면 해당 지자체 교육감 등하고 협의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교육감하고 협의하래요. 몇 메타? 200. 그 맨날 300m 바꿔주니까 200. 학교 두 글자 200. 정리하면 되죠. 넘어갑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행자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부터 받아야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하려면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아야 된다. 시장원수 등에게 사업시행계획 인가. 그리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변경할 때도 인가, 중지할 때도 인가, 중지 또는 폐지 또는 폐지할 때도 인가 똑같이 받습니다. 딱 끊으세요. 새로 할 때 인가니까 변경을 하든 중지하든 폐지하든 똑같이 다 인가받아라. 그런데 다만 역시 다음에 경미한 변경일 때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만 해주면 된다. 경미한 변경은 신고 또는 그 신고 받은 시장원수 등은 며칠 내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 20일 내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 주도록 하고요. 그게 다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신고했을 때 다 20일 내 통지해 주라. 그다음 박스에 보면 경미한 사항. 그 1번에 정비사업비 10% 범위에서의 변경. 또 밑에 3번. 대지 면적 10% 범위에서의 변경. 뭐 등등등. 꼴랑 거 3개 있는 거 아니죠? 끝에 등. 여기 7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경미한 사항들 쫙 나오는데 그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다 다른데. 그래서 이제 개념 잡아야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인가. 근데 구체적으로 사업비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면 인가받아야 된다. 이게 뭘 물어보는 거냐? 평면 변경. 그래서 평면 변경을 물어보는 거구나. 딱 개념 잡아갖고 여러분들은 신고만 해주면 돼요. 그다음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 2번 시장원소 등은 그 사업시행계획서 제출하면 60일 또는 60일 내 인가 여부 결정해서 통보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60일 내죠. 60일 내 인가 내주고요. 또 하나 3번에 시행자, 근데 가로에 시장원소 등 토지주택공사 등은 제외. 그럼 시장원소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은 제외. 그러면은 누구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근데 여기서는 조합을 얘기해요. 조합은 그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좀 전에 이 절차에서 나오는 계획 2개,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 2개는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한다고 그랬어요. 총회에서 의결하려면 20% 이상이 직접 출석. 그리고 출석한 조합은 과반수가 아니고 전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가로 3번 순환정비 방식. 시행자는 정비구역 안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 그거를 순환용 주택이라고 하죠. 순환용 주택에 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케 하는 등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해서 정비해서 거기까지가 순환정비 방식이라고 그러죠.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의 이주대책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철거해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대책, 이주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요. 그 이주대책의 하나가 순환정비 방식입니다. 순환정비 방식은 순환용 주택 미리 지어놓고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들 순환용 주택에 살도록 해주고 동네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정비. 그래서 이게 가장 바람직한 이주대책인데요. 이 순환정비 방식으로 할 때는 조합이 못해요. 반드시 누가 하는 거냐? 공공이 합니다. 이 순환용 주택 한 1000세대 지어놓고 해야 되니까 조합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앞에서 공공이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유 거기서 봤죠. 118페이지. 밑에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공공시행자. 그 공공이 재개발, 재건축 할 수 있다. 그래서 7번, 8번 막 분수 나오는 거 일부 다 못 외우니까 안 외워도 되는 거 딱 3개만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1번에 천재지변동으로 긴급할 때, 또 4번에 도시군 계획 사업과 병행, 5번 순환정비 방식으로 할 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공이 사업합니다. 공공. 그 다음에 또 뒤로 오세요. 이제 다시 뒤로 오셔서 131페이지. 바로 4번으로 합니다. 지정개발자의 사업비, 공사비의 예치. 시장원소 등은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에 사업시행계획 인가하는데 그 시행자가 지정개발자, 이 토지 등 소유자인 지정개발자라면 사업비의 100분의 20% 또는 20% 범위에서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공사비 20%까지 미리 내세요. 예측해 할 수가 있는데요. 무슨 사업? 재개발. 이 재개발은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나 공장까지 지어갖고 분양하는데요. 상가나 공장은 잘 분양이 안 돼요. 분양이 돼야 분양대금 받아서 공사비에 충당. 근데 분양이 안 되니까 공사비 확보가 안 돼갖고 공사가 중단.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비 20% 미리 내놔라 할 수가 있고요. 그 20% 그게 25일 때 정답이죠. 30%하고 틀리게. 그래서 20%까지 미리 공사비 내도록 하고요. 저는 예치금은 청산금 지급이 완료가 되면 반환을 해줍니다. 그럼 청산금 지급이 완료가 됐다. 이 말은 사업이 다 끝났다. 사업이 다 끝나면 다시 돌려주게 되죠. 그럼 밑으로 갑니다. 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나면 이제 철거하고 공사, 이 공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행자 취하는 조치죠. 다른 1번에 동그라미 1번 임시거주 조치의 의무라고 그래요. 의무. 그래서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동그라미, 재개발사업 동그라미,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끝에 그 임대주택 등에 임시로 거주케 하거나 주택자금, 전세금의 융자일선 등 임시거주에 상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 임대주택에 살도록 해주든지 전세금을 빌려줄 의무를 부과하는 사업은 두 가지.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거기다 살짝 재건축 바꿔놓으면 틀려요.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니까 이런 시행자의 의무가 없어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두 개만 의무를 부과하고요. 그럼 또 하나 2번. 시행자는 임시거주시설, 즉 임대주택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가나 지자체, 그렇죠? 국가나 지자체 토지나 건물을 국공지라고 그러죠. 국공시. 또는 공공단체나 개인, 그렇죠?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 그거를 사유지. 그래서 국공유지든 사유지든 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거기서 일시 사용의 의미는 강제 사용입니다. 강제 사용. 그래서 시행자는 임대주택 같은 거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공유지든 사유지든 다 강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번. 국가나 지자체는 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에 필요한 건물이나 토지의 사용 신청을 받으면 끝에 다음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한다. 그럼 거절 못한다 그랬으니까 강제 사용권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료하고 대부료는 면제 또는 면제한다. 그 말은 공짜. 그래서 국공유지는 공짜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까지 인정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강제 사용할 수 있고 거기다 무상 사용할 수 있는 특권까지. 자, 그리고 다음에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사유가 있을 때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에 보면 1번.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제3자하고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 이미 딴 사람한테 팔아버렸다. 또 3번 안에 넣으면 제3자에게 끝에 사용 허가를 먼저 내줬어요. 딴 사람한테 먼저 사용 허가 내줬다. 그럼 1번, 2번, 3번 다 의미는 한 발 늦은 경우입니다. 딴 사람한테 국공유지를 팔아버렸거나 빌려줬다. 그러면 정당하게 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맨 밑에 이거 또 하나 5번. 시행자는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 그 공공단체나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 그거를 사유지. 사유지를 일시 사용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손실 보상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유지는 공짜로 쓰는 게 아니고 보상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짜로 쓸 수 있는 특권은 국공이지만 넘어갑니다. 바로 이번에 토지 등의 수용자요. 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 가로는 좀 이따 보고요. 정비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공치법의 토지, 물건, 권리, 애들 싸움하고 토지 등을 취득, 거기서 취득의 의미는 강제 취득,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정비사업 시행자도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권 다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첫 번째 줄, 정비사업 끝에 가로에 재건축 사업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때로 한정. 그럼 재건축은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할 때 한해서만 수용할 수 있다. 그 말은 원칙적으로는 수용권이 없다. 그래서 재건축은 수용권 없어요. 이유는 공익사업이 아니다. 그런데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할 때 이때는 재건축을 누가 하는 거예요? 공공. 그때만 공익사업으로 가서 수용권을 인정하고요. 원칙적으로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수용권이 없습니다. 그럼 또 하나 2번. 그럼 됐죠. 이런 수용사에 관해서는 끝에 공치법을 준용한다. 공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치법을 준용하되 또 하나는 3번, 4번, 5번 3개 묶어갖고 특례. 역시 정비법에서도 특례를 줘서 시행자 더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고요. 그 사업 인정, 이 공익사업 인정고시 그냥 의제 받은 걸로 봐서 바로 시행자는 수용할 수가 있죠. 사업 시행계획 인가고시. 그렇죠? 사업 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공시법에 사업 인정고시도 있는 걸로 본다. 그래서 도시용계획사업 3개 이제 다 나왔어요. 그 시설사업에서는 실시계획의 고시, 개발사업에서는 세목고시, 경비사업에서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고시, 시실, 개세, 정사. 그다음 동그라미 4번 재결 신청. 그 토지 수용료의 보상금 정해주세요. 신청. 이 재결 신청은 공시법에서 1년 내라 그랬는데 정비사업 1년하고 끝나는 거 아니니까요. 그 공시법에 불과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할 때 정한 사업 시행 기간 내 그렇죠? 해야 된다. 즉 사업 끝날 때까지 재결 신청해서 수용할 수 있게끔 연장. 또 이번에 사후 현물 보상. 이 대진할 현물을 현물로 보상할 때는 공치법에 불과하고 이 공치법에서는 수용할 때 사전 현금 보상이 원칙입니다. 수용은 강제적으로 뺏는 거니까 사전에 현금 보상하고 수용하는 게 원칙. 그런데 이거 공치법에 불과하고 준공 인가 이후에 할 수가 있다. 즉 준공 인가 이후 공사가 다 끝나갖고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보상해 줄 수도 있다. 그거를 사후 현물 보상 조건부 수용이다 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사후 현물 보상,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토지 상환 채권. 나중에 땅으로 보상해 줄게요. 토지 상환 채권이랑 똑같은 개념이죠.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매도 청구 이어져 봅니다. 요거 그냥 그대로 두세요. 주지 마시고.